참 재미있는 심리 실험입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심리 실험은 복장과 전기 충격을 활용한 재미있는 실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헬로윈 데이 때 많은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점잖고 또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헬로윈 복장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감추고 평소의 모습을 감추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뒤에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헬로윈에 치안으로 체포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숫자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연기하는 복장을 입는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옷을 색다르게 입음으로써 새로운 정체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아칸소 주립대학교 로버트 존슨 교수입니다. 자, 이 교수는 이전에 이제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던 전기 충격 실험을 복장과 결합시켜서 실험을 한 건데요. 교수와 연구자를 4명씩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교사와 학생 역할로 각각 2명씩 나누게 하고, 교사 역할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이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 6, 7단계에서는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의 아주 높은 그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기 충격을 6단계, 7단계 정도 자기가 올리게 되면은 학생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 실험에서 학생이 틀릴 때 전기 충격을 1단계부터 하나씩 올려갈 수 있고, 연달아서 6개 정도 틀리면 6단계 정도의 높은 수주의 버튼을 눌러서 전기를 그 학생의 몸에 흐르게 할 수 있다,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 7단계에서는 그 학생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학생은 그 전기가 실제로 가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그러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답을 일부러 몇 번씩 틀리게 하고 그 전기 충격기를 버튼을 누르는 교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전기 충격이 오는 것처럼 연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전기 충격이 올 때 이 학생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기하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교사한테는 2가지 복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비밀 결사 단체 복장인 KK단의 복장 하나를 주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치 복장 2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은 KK단의 복장을 입고 먼저 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나치 복장을 먼저 입고 실험하도록 하고, 또 옷을 바꿔서 입고 실험하도록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KK단 복장은 흰색 가운에다가 두건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치 복장은 얼굴을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유니폼을 입은 그러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로 그 KK단 복장을 입은 교사가 학생들한테 쉬운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쉬운 질문 또 틀리고, 또 2번째 문제를 하고 학생들은 맞추거나 혹은 틀리거나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점점 많이 틀려가는 숫자가 나타나게끔 했습니다. 그랬을 때 KK단 복장을 한 교사가 학생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기 충격 버튼을 계속 상향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치 복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높이지 못했습니다. 즉 5단계 정도의 선에서 6단계로 넘어갔지만 더 이상 충격을 가하지 않고 그 학생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질문을 그만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실험에서 자기 자신의 평범한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는 망토, 모자, 얼굴을 가리는 행위, 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덕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마저 감추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표면화하지 않았던 그러한 성격 특성을 드러내게 되고 잔인하게 하고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헬로윈 데이 이야기로 올라가면은 그 헬로윈 복장을 하게 되고 그 헬로윈 복장 안에서 망토나 또는 가면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린 사람 중에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익명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도 어때요? 익명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또 다른 면에 무의식이나 내면에 있지만 평소에는 자신의 모습을 조절하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가면을 하거나 복장을 달리 하거나 새로운 유니폼을 입거나 권위적인 유니폼을 입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유니폼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 사람을 맞는다,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좀 더 존중하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옷차림새도 마찬가지죠. 또 인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단정한 옷차림에서 칭찬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나 그 사람이 점점 자기 자신이 사회에 적응적인 모습을 가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실험에서 우리는 복장이 그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갈 때 매우 자유스러운 복장을 하고 해외여행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너무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는 것도 이 실험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갈 때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복장을 한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느 정도 편하게 대하고 또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심리 실험이었죠. 여러분도 자신의 복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